독서를 사랑하시는 행복한 독서 여행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영미 문화권에서 20세기 최고의 소설 중 하나로 손꼽히는 위대한 개츠비의 저자 스콧 피츠제럴드는 1896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913년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하여 교내 학회지 등의 이런저런 글들을 발표했는데 졸업 후에는 가난 때문에 미 해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입대하자마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어 그는 제대 후 본격적으로 집필 활동을 시작해 1920년 낙원의 이쪽이라는 작품으로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 후 스콧 피츠제럴드는 엘라바마주 몽고메리 출신의 젤다 세이어와 결혼하게 됩니다. 스콧이 결혼했던 1920년대는 이른바 황금시대라고 불리는 재즈 시대가 열리던 시기였습니다. 그의 대표작 위대한 개츠비는 1차 세계대전 승전 이후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온 사회적 분위기가 재즈라는 음악 형식으로 표출되는 가운데 1925년 출간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1919년 음주법을 시행하면서 물질적 풍요로움 가운데 윤리적으로 타락해가는 사회 분위기를 잡아보려 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자리잡은 사치와 향락의 추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럼 아메리칸 드림의 타락과 절망 가운데 위대한 사랑을 향한 개츠비라는 사나이의 어리석으면서도 위대한 열정을 따라가 보실까요? 지금보다 어리고 민감하던 시절 아버지가 충고를 한마디 했는데 아직도 그 말이 기억난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는 이 점을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있지는 않다는 것을.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아버지의 말이 훨씬 더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부자는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뜻을 이상하리만치 잘 알아차리곤 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소설의 화자는 주인공 개츠비가 아닌 닉 캐러웨이라는 이름의 예일대학교 출신의 남자입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증권계에 몸담기 위해 뉴욕의 롱아일랜드 웨스트에그에 거처를 마련했는데 그가 구한 집 바로 옆에는 개츠비라는 인물의 대저택이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닉과 개츠비는 친구가 되었는데 개츠비는 밤마다 대저택에서 호화로운 파티를 여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개츠비가 가진 재산의 규모와 출처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정확하게 그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편 닉 캐러웨이는 웨스트에그 맞은편에 살고 있는 톰 부캐넌이라는 남자와는 예일대학교 동문이었고 그의 아내 데이지는 닉의 7촌뻘 되는 친척이었습니다. 닉의 이웃인 개츠비는 매주 토요일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초대하여 호화로운 파티를 자신의 대저택에서 열었는데 닉은 이런 개츠비의 행동을 처음엔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개츠비가 여는 화려한 파티는 예전 애인이었던 데이지를 우연히 마주치기를 바라는 개츠비의 계산된 행동임을 닉은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닉은 이스트에그에 살고 있는 톰 뷰캐넌과 그의 부인 데이지의 집을 방문합니다. 톰은 전직 미식축구 선수로 대단한 재산을 물려받은 남자였습니다. 그의 집에는 마침 프로 골프 선수인 조던 베이커도 있었고 닉은 부캐넌 부부와 함께 베이커와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베이커는 닉에게 데이지의 남편 톰이 시내에 정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고 데이지는 바람기 있는 남편과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학 시절의 그가 아니었다. 한결 고집스러운 입, 건방진 태도, 누르딩딩한 머리 색깔의 건장한 30살의 남자가 되어 있었다. 거만하게 번뜩이는 두 눈 때문에 언제라도 덤벼들 듯한 공격적인 인상을 풍겼다. 승마복의 여성적 우아함도 그의 육체가 지닌 엄청난 힘을 숨기지 못했다. 신고 있는 승마 부츠는 터질 듯 부풀어 올라 맨 위쪽 끈까지 팽팽했고 얇은 상의 속 어깨가 움직일 때마다 우람한 근육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일 정도였다. 거대한 지렛대나 비유할 법한 무시무시한 체격이었다.
음성까지 높은 톤의 거친 허스키여서 더 성마른 인상을 풍겼다. 게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경멸조로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바람에 뉴헤이븐에서는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뷰캐넌과 데이지를 만나고 돌아온 닉은 개츠비로부터 데이지와의 만남을 주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침내 두 사람은 자신의 집에서 회유하게 됩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여자가 된 데이지와의 어색한 만남이 끝나자 개츠비는 데이지와 닉을 정식으로 자신의 대저택에 초대합니다. 며칠 후 닉과 함께 개츠비의 호화로운 대저택을 방문한 데이지는 개츠비의 엄청난 재산과 고급스러운 취향이 여실히 드러난 저택에서 황홀경에 빠집니다. 개츠비는 오직 데이지를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데이지가 살고 있는 집 맞은편에 대저택을 사들였고 또 그녀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토록 화려한 궁전을 꾸몄던 것입니다. 자신의 옛사랑이 이토록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또한 자신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왔다는 사실에 데이지의 마음은 흔들리고 맙니다. 그는 셔츠 더미를 끄집어내 우리 앞에서 하나하나 펼쳐 보여주었다. 얇은 리넨과 두꺼운 실크, 질 좋은 플란넬 셔츠들이 테이블 위로 던져져 다채로운 색깔로 뒤엉켰다. 우리가 감탄할 때마다 그는 더 많은 셔츠를 가져왔고 이 부드럽고 사치스러운 언덕은 점점 더 높아만 갔다. 문장이 새겨진 줄무늬 셔츠, 선홍빛의 체크무늬 셔츠, 사과빛 푸른 셔츠, 인디언 블루의 이니셜이 새겨진 라벤더빛 혹은 연한 오렌지빛의 셔츠들. 그 순간 갑자기 데이지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얼굴을 셔츠 더미에 파묻고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다. 너무 아름다운 셔츠들이야. 그녀가 흐느꼈다. 두터운 셔츠 더미에 파묻혀 그녀의 목소리가 띄엄띄엄 들려왔다. 너무 슬퍼. 한 번도 이렇게 아름다운 셔츠들은 본 적이 없거든. 개츠비의 저택에서 돌아온 데이지는 심적 갈등을 앓았고 그녀의 남편인 톰은 결국 개츠비와 데이지와의 관계를 의심합니다. 더운 여름날 더위를 피해 뉴욕 시내 플라자 호텔로 간 세 사람 사이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연출됩니다. 개츠비는 데이지에게 자신을 향한 사랑을 남편 앞에서 고백하라고 말하고 분노한 톰은 개츠비가 밀주업자로 부정하게 돈을 모았다고 폭로합니다. 데이지는 갈등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남편 톰은 데이지가 부정하게 돈을 모은 밀주업자와 새 출발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그들 일행은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닉과 톰, 골퍼, 베이커가 함께 타고 데이지는 개츠비를 태우고 개츠비의 노란색 차를 운전합니다. 바로 그 시간 자동차 정비소 사장으로 톰의 친구인 조지 윌슨과 그의 아내인 머틀은 심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윌슨이 톰과 머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격렬한 부부싸움 끝에 머틀은 길거리로 뛰쳐나오고 그만 데이지가 운전하는 개츠비의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개츠비의 차량 뒤에 따라오던 톰은 사고 현장에서 죽은 여자가 자신의 정부임을 알아보고 충격과 함께 오열합니다. 톰은 제정신이 아닌 윌슨에게 그의 아내를 치고 달아난 자동차가 개츠비의 차량이라는 것과 그가 살고 있는 주소를 알려줍니다. 집으로 돌아온 개츠비는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데이지로부터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아온 것은 개츠비가 아내를 차로 치어 죽였다고 오해를 한 윌슨이었습니다. 그는 권총으로 개츠비를 쏘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게 됩니다. 개츠비의 쓸쓸한 장례식을 지켜본 닉은 살아생전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었던 그의 외롭고 폐허가 된 저택을 둘러봅니다. 사건 후 데이지는 남편과 가족 여행을 떠났고 그의 폐허가 된 저택에서는 만을 가로질러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데이지네 집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